이라고 합니다. 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정 간에 조금 의견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주민등록번호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뭐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확인했는데 조작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떡해?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 빨간 옷 한번 잠깐 할까요, 그럼? 너무 빠르게 손을 드셔서.
네, MBC 김성희 기자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미국 MBC 방송의 그래, 잘 김성희 골랐네요. 기자입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이미 조금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 갖고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대통령 더하기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네.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은 저출산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정책 생각 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는 현실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 감각, 선비의 문제 의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목적을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15, 20개 정도?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좋은가요? 그냥 이렇게 계속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은 가만히 있겠어요?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다 핵무장해가지고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핵무장 할 수 없어요.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실. 핵무장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냐? 안 되겠죠. 근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긴 목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뭘 할까요? 이제 이걸로 이제 체제 유지는 충분해 라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야지. 그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존에 큰 걱정이 없으면 뭐 좀 줄이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너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한 2번 드렸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그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